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무례함을 허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건 내 자신뿐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무게있냐, 무례하게 여러분들에게 조언이나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듣고 보면 기분 상하는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깎아내리려는 질투의 다른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들은 함부로 우리를 향해 무례하거나 선 넘는 질문이나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토닥임이 되는 이인의 수원 세상과 사람 그리고 추억 지금 시작합니다. 이인의 수원 세상과 사람 그리고 추억. 안녕하세요. 수원 세상과 사람 그리고 추억 이인혜입니다. 수원 시민들이 겪는 에피소드와 수원 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수원의 추억의 장소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인터뷰로 이루어집니다. 나만의 사연이나 추억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바로 영유아 일시보호소, 그리고 보육원, 고아원, 그리고 보호 종료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지 그런 후원 방법하고 보호 종료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이런 지원 체계 속에서 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세상과 사람 그리고 추억. 네, 제가 아기를 낳고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중한 내 아기에게는 부모인 저와 친인척, 이모 이런 든든한 교육자이자 지원자 전부이죠. 이 세상에는 부모의 손길을 애타게 찾고 있지만 우리가 외면한 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 아기를 가정보육하면서 아기에게 늘 천사 같은 엄마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번 너무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부모의 진실된 손길, 진실된 꾸지람, 이런 심리적 정서적인 것들을 온전하게 받아본 적이 없는 보육원, 이 친구들에게는 정말 마음이 쓰이는 건 저도 어머니라는 그런 이름 때문이겠지요. 모두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행복한 방법은 없을까? 눈과 귀를 세상의 유의에 외면하고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에서 돕는 방법이 더 중요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화를 통하여 제 라디오를 들으면 삶과 희망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가이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일시적인 후원보다는 사회에서 잘 자립할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그리고 인간적인 연결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가장 처음에 영아 일시보호소라고 해서 가장 처음에 우리가 아기들이 있으면 그 아기들이 처음에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가는 곳이 바로 영아 일시보호소입니다. 서울 영아 일시보호소와 광주 영아 일시보호소가 있는데요. 영아원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3세 미만의 젖먹이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서울 영아 일시보호소는 1974년 7월 1일 개원하였는데요. 입양을 통해 양부모를 만나거나 위탁가 증이 선정될 때까지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입양, 고아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육원과 영아원은 좀 다른 기관입니다. 시민이 집이 어려워서 잠시 시설에 어린 아이를 맡기고 싶다고 해서 오는 곳이 아니고 정말 특수한 사정으로 이곳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아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여러 보호자가 국가에서 뭐 교도소나 감옥을 가서 정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때 잠시 이렇게 돌봐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직접 영아 일시보호소 서울이나 광주에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서 월정 후원, 찬조 후원, 물품 후원 등으로 가능합니다. 자원봉사도 받고 있고요. 아기를 돌보거나 그곳에 있는 환경 정리 이런 것들에 대한 자원봉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시국이 예전에는 있을 당시에는 아기를 돌볼 수 있지는 않는 그런 자원봉사였는데 요즘에는 다시 또 문의를 해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광주 영아 일시보호소는 1976년부터 광주, 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가정, 0세에서 36개월 아동을 일시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아동 전문 기관입니다. 일시 보호 외에도 후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 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회적 기업이나 기업에 대한 펀딩을 진행해서 광주 영아 일시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가치라는 그런 후원을 모집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네이버나 어떤 카카오 그다음에 펀딩을 하는 이런 곳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영아원, 고아원 또는 보호 자립 아동 이런 기관을 위해서 같이 후원을 해주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곳은 보육원인데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 저는 엄마가 보육원이나 그런 부분들에 봉사를 많이 이제 가셨어요. 물품이나 어떤 그런 것들도 후원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워서 저도 자연스럽게 아기를 낳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그런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보육원이라고 함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모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되지 않거나 부모가 친권을 상실할 때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될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수용하여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연령 대상으로는 0세에서 19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분화에 따라서 미취학 어린이나 영아는 영아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가 되는 7세 이상에서 19세 이하는 육아원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아원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고아라는 말 자체가 별로 좋은 뜻도 아니고 사회적인 선입견을 줄 수 있어서 요즘 들어서는 보육을 한다라는 의미로 보육원이라고 부릅니다. 보육원에서 하는 일은 감독 교사가 있는데요. 부모 없이 자라게 된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인솔하고 보호하는 책무도 있고요. 위생관리, 건강관리, 식사상태, 수면상태, 활동상태 등을 감독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더없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이겠죠. 그랬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다루거나 모진 질책 및 가혹행위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후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가장 좋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내는 세금 중 하나, 가장 뜻깊게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 주세, 소득세 등등으로 정부 기관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자주 뉴스에서 볼 수 있는데 복지 예산은 안정적으로 배분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국가에서 주어지는 예산은 적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거나 후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후원 방식은 1대1, 개인 아동 결연하고 단체 후원으로 나뉘는데요. 1대1 후원은 말 그대로 한 명 이상의 아동 후원자가 되므로 매달 본인이 일정한 돈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부한 후원금은 아동이 생활하면서 있을 수 있는 어떤 근수술, 학원, 교복비, 또는 용돈 등으로 사용됩니다. 아동들은 이 돈을 쓸 때마다 후원자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요. 시설에 따라서 후원자에게 아동의 편지, 어쩔 때는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동이 개인적으로 용돈을 모아서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후원자 입장에서는 자녀를 하나 더 키운다는 생각으로 후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식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구세군이나 적십자사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근처 아동복지시설에 전화를 해서 개인 결연이나 후원 방법을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도 집 근처에 보육원 요렇게 치니까 저희 집 근처에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그런 거리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물품이나 어떤 후원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선택했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동화책 출판을 제작을 해서 기부금들을 오마이컴퍼니라는 펀딩을 통하여 영유아 일시보호소나 보육원 등에 기부하는 것으로 열었는데 많은 전혀 저를 모르는 분들은 사실 거의 하지 않았고요. 지인분들이나 가까운 친한 가족들만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화책 인쇄비는 별도로 빼고 나머지는 그런 곳의 시설 후원금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경제적인 물질적 후원 방법도 있는데요. 재능 기부도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서 함께 활동을 하며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네이버에 있는 나무 위키라는 그 백과사전을 보면 보육원 후원 방법 이렇게 쳐보잖아요. 그러면 재능 기부라는 그 네이버 지식인도 마찬가지인데 재능 기부를 하다가 아이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서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살펴보면 단순한 개인 사정보다는 마음이 아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 학생들, 이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계속 그것이 기억에 남아서 하루 일과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머리에 되뇌이는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그 눈빛들을 보면 기억에 계속 남아서 그 눈빛이 굉장히 좀 처절한가 봐요. 처절하기도 하고 가지 마세요라고 이런 눈빛을 알고 나면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어서 마음이 약한 분들은 하다가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에 대한 반동으로 더 재능 기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육원에서 퇴소한 그 이후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들을 자립지원아동,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원생들은 만 18세가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살던 보육원을 떠나야 합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갑자기 성인이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에 떠밀려져 나오는 거니까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들도 쉽지는 않은 선택입니다. 바로 독립하지 않고 자립생활관이라는 이름을 붙은 후속 기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원에서처럼 숙식과 교육비 등이 모두 지원되는 건 아니어서 오로지 생활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생활비나 학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 스스로 벌여야 합니다. 그나마 여기에 들어가면 정말 다행인데 대학에 입학했거나 취업이 된 경우에는 입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역으로 대학에 떨어지면 재수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보육원 퇴소 전에 취업하지 않으면 스스로 거처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진학률 또한 일반 가정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보육원 아이들도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공부할 환경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을 먹게 해주는 가장 큰 존재인 부모 내지는 그에 준하는 어떤 보호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뉴스에서 자립준비 아동이 보육원을 퇴소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기사를 정말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럿 보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기대고 위로받고 싶고 자신의 정서적인 지지를 해줄 어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외롭고 가난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대부분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힘겨운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데요. 세상이 싫고 밉고 나의 가치관들을 남들의 편견과 잣대로 판단하게 냅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사회적 가치관이나 말실수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어른으로서 무심코 던진 말은 정말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힘겹게 잡고 있는 멘탈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소 후에 어떻게 하면 이들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퇴소 후에는 대학이나 교육에 대한 정보부터 정부지원금, 그리고 주거안정계획, 자금 모으기, 그다음에 경제, 그리고 심리 멘탈 방법까지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립해서 퇴소생들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정도 자립금이 주어지는데요. 아직 취직도 못한 젊은 청년들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곧 취직이 되어 돈을 벌면 정말 다행인데 문제는 대한민국 청년 실업이 만연한 상황이라서 취업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손 벌릴 가족도 없으면 노숙자가 되거나 범죄의 유혹에 쉽게 말려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나이인데 어렵고 기댈 곳이 없는 형편에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쉽게 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어 사기 등의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거나 미혼모도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교육이나 검정고시, 대학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생계, 직업, 인턴십, 창업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적성을 찾아봐서 이런 것들은 워크넷의 홈페이지에 진로 적성 검사를 받아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멘탈 관리나 인간관계, 경제 관련한 부분에서도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육원 퇴소로 인해서 나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크겠지요. 보육원 안에서는 따뜻한 밥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었는데 갑자기 정글일 사회 속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는 정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니까 마음에 많은 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나도 무엇을 해야 먹고 사는가 누구나도 고민하는 문제이고 결국에는 내 심리관리, 멘탈관리, 나의 마음관리, 우울증관리 여러 가지 관리들을 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지원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좀 알아볼까요? 나 외에 다른 어떤 이들에게도 돈을 뺏기면 안 됩니다. 돈이 있다고 티를 내지도 말고 예금을 해서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먼저 들여야 하고요. 세상에 나오면 의식주가 필수 요소입니다. 거주할 집을 어떻게 구하는지, 정부 지원 임대아파트, 임대주택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계획한 대로 이루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원하는 목표를 모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실현 가능한 것부터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자립 전부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꿈꾸고 싶은지를 수첩에 작성하고 기록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계획한 대로 어느 정도 대학에도 들어가고 500만 원의 정도의 자금도 있다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올 그 위기도 미리 생각을 해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시설이나 보육원에서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사회복지단체나 어떤 법인이나 초록우산 그런 재단 같은 데를 한번 문을 두드려서 구청에도 좋고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 먼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는 청년 임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보호종료 아동 대상 청년 전세 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에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여 지원 금액은 수도권 1억 2천,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입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가정 위탁 종료 또는 아동 복지 시설 퇴소 5년 이내의 보호 종료 아동입니다.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임대 보증금과 전세 보증금에서 임대 보증금을 뺀 금액의 1, 2% 금액을 이자로 매달 지불해야 하는데 만 20세 이하는 이자가 없습니다. 임대 기간은 최소 2년이고요. 추후에는 2년씩 총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자산 기준을 충족할 시에는 총 7회의 재계약이 가능한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지만 추가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심사 결과는 신청일 기준 약 4주 후에 개별 안내를 합니다. 그러기 전에 보유건에 있을 때 미리 좀 신청을 해 놓는 것이 좋겠죠. 보유건을 퇴소한 다음에는 어떤 일정한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많이 자유를 느끼고 규칙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자유의 만끽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입니다. 삶은 전쟁이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알뜰하게 돈을 저축해야 합니다. 함부로 내 돈을 어른에게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믿고 의지하는 어른이어도 내 돈은 내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은행에 가서 예금, 적금, 어떤 것들이 더 이자 이율이 높은지 알아보고 저축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밥도 되도록이면 해먹고 사먹지 말고 요리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식습관을 해먹는 것들을 길러야 합니다.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들이 좋은데요. 여러분들의 그 조그만한 500만 원으로 내가 대학을 가지 않았다면 당장 급한 집을 구할 수도 있고 월세를 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정부 지원 임대주택을 못 들어갔을 경우에는 전세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집은 자가, 전세, 월세, 반전세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달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면 관리비는 스스로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보증금이라는 개념은 매달 월세를 80만 원씩 내고 그 돈을 내가 매달 낼 돈이 없으면 그 돈을 보증금에서 삭감을 합니다. 그러면 보증금에서도 월세를 낼 돈이 없으면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월세와 전세의 개념도 모른 채 무방비하게 자유의 개념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돈은 어떻게 얼마씩 꾸준히 어떻게 써야 하는지 관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어른인 저도 항상 쉽지만은 않은데요. 항상 은행을 가까이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돈을 알뜰하게 저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자금은 타인에게 맡기면 안 되고 자신이 직접 관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정당하게 받을 돈이니 장당하게 복지센터에서 보호아동 자립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근처에 있는 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일정 월 얼마씩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을 배우면 자신이 가게를 차리거나 운영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갑자기 가게를 차리면서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상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장사나 운영 스킬 노하우 같은 것들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의 직원이나 취업이나 인턴십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아름다운 가게라고 인턴십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종교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자신을 품어줄 수 있는 기독교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자신의 멘탈 관리, 정서 관리를 위해 필수입니다. 그분들이 나에게 갑자기 물질적으로 돈을 이만큼 확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른으로서 가이드는 제시해 줄 수 있으시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잘 탐색하셔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김성민 브라더스 키퍼 대표 이분은요. 보호 종료 아동에서 보호 종료 아동을 돕는 사업가가 된 캠페이너입니다. 이분은 뷰티풀 펠로우로서 2011년부터 다양한 사회 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는 사회 혁신 리더의 성장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가게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뜻 돕고자 하는 단체는 좀 적은데 이런 아름다운 가게에서 보호 종료 아동을 후원하겠다고 인턴십 이런 것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주변에 알려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분은 태소생을 보면 가난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더 교육을 통해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미래를 재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회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분은 아름다운 가게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어른이 있다는 것을 먼저 경험하고 그 안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상사 등 다양한 관계를 맺고 경험할 텐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보호 종료 아동을 돕는다는 것은 기댈 수 있는 존재를 찾아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돕고 지지하고 응원함으로써 성장하고 성장한 이 친구들이 다시 후배, 동생들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자립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립을 준비하던 시절에는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챙겨주는 특별한 어른이 있다면 가장 큰 귀한 마음이 되겠지요. 코로나보다 가장 힘든 거는 그런 친구들에게 받아들이는 사회의 선입견들이 가장 심할 것 같고요. 나쁜 말이나 선입견을 갖는 그런 행동이나 눈빛, 말투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어른으로서 그거는 사실은 보호 종료 아동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도 어른으로서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작은 바람인데 사실 저도 그렇게 엄청난 천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 사랑하는 제 아들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른들이 어떻게 더 후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마이컴퍼니나 어떤 펀딩 단체, 후원 단체들이 있습니다. 보육원이나 영유아 일시보호소,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펀딩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조를 해서 사실 직접 그곳에 가서 재능 기부나 후원을 하고 1:1 결혼을 맺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 일시보호소, 그 다음에 보육원, 그 다음에 퇴소 후 보호 종료 아동, 자립준비 아동, 어떻게 그 친구들이 잘 지낼 수 있는지, 그 어른으로서 어떻게 후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프로그램 문화예술인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세상가 사람 그리고 추억 이인혜였습니다.